인민군 공군 직승기들이 량강도 김종숙군 장항리 지역에서 구조전투를 성과적으로 속결했습니다. 지난 7월 28일 폭우로 장진강물이 범람하면서 량강도 김종숙군 장항리 지역에서 150여 명의 인민들이 큰 물에 포위되는 위기 상황이 조성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선인민군 공군에 특별명령을 하달하고 직승기들을 긴급 구조전투에 동원했습니다. 공군의 직승기들은 7차례에 걸치는 구조비행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여 전원 무사히 구출하는 전과를 이룩했습니다. 전투 결과는 즉시 김정은 동지께 보고됐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평안북도 지역에서의 방대한 구조전투를 완전 무결하게 결속한 데 이어 련이은 어려운 임무 수행에서 또다시 영적 위운을 긍지롭게 새긴 직승비행련대와 련대 지휘 간의 비상한 전투력과 무비의 희생성과 영감성에 거듭 높은 평가를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위민 헌신의 발걸음에 심장의 박동과 전진의 보폭을 맞춰 나가자. 당의 사상관 철전 당정책 옹이절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자. 지금 각지의 일꾼들은 재해성 이상기후에 대처해서 최대로 촉각을 세우고 자기 지역과 단위를 그 어떤 자연재해도 끄떡없는 안전지대로 만들기 위한 사업에 더욱 큰 힘을 놓고 있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신우주시와 우주군이 피해와 같은 이런 엄청난 재난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필요한 가능한 모든 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기상수문계 통보에 의하면 8월 1일과 2일에 우리나라의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소이안 지역에서는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피해를 받은 지역뿐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계속 각성해야 합니다. 우선 산사태, 걸개수, 침수 위험지역을 철저히 장악하고 감시 및 통보 체계를 보다 강화해야 됩니다. 이 모든 사업은 철저히 인명피해를 막는 데 지향시켜야 합니다. 또한 자연재해를 제일 많이 받게 되는 농업 부분에서 농경지 침수를 막기 위한 물도랑 정리, 배수로 치기를 비롯해서 필요한 대책을 계속 강구해야 됩니다. 서해관문 사업소에서는 과학적이며 적시적인 물관리 체계를 신속히 가동시켜서 대동강 유역에서 폭우와 많은 비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장마철 기간에 들어와서 기상기후저군이 부단히 변하는 것 따라 대동강 수위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29일만 해도 3일 동안 연속 내린 비로 해서 대동강 수위가 평균 수위보다 높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에서는 이렇게 변화되는 기상저곤 사업소에서는 장마철 큰 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의 중점을 설비의 만가동을 보장하는 데 두고 대동강물을 신속하게 방출하기 위한 조직 사업을 따라 세우면서 수문 작업의 과학성을 확고히 담보하고 있습니다. 남포항에서도 있을 수 있는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위기 대응 능력을 갖추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폭우나 빗바람이 세게 부는 경우 선박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항만 기중기를 비롯한 설비들과 구조물들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대책들을 빈틈없이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강동군에서도 산과 강이 많은 지대적 특성에 맞게 수십 킬로미터 구간에 대한 강바닥 파기와 수백 개소의 위험 대상들을 제거한 데 토대해서 최대의 긴장성을 유지하면서 큰 물로부터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가 일시적으로 먹어줬다고 해서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되며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예견해서 자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을 더 강도 높이 펴나가고 있습니다. 기본 인명 피해를 없애기 위한 사업과 농경지 침수를 막기 위한 사업에 중심을 두고 비가 묻는 죽시, 삽차를 비롯한 중기계들을 총동원해서 강바닥에 쌓인 흙을 종전보다 30cm 이상 파내고 있습니다. 산사태 위험 개소들을 계속 찾아내고 감시를 보다 강한 큰 물과 폭우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급수사령 체계를 종연하게 세우고 기상수문국의 통보에 기초해서 물 관리를 과학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로해서 이와 함께 무더기비가 내려도 물을 신속히 뽑을 수 있도록 저수지 방수문들의 가동 상태를 수시로 장악하고 양수기들의 만가동을 보장해서 농작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국해방 전쟁 참전자들을 위대한 연대의 승리자들이라는 감높은 부름으로 내세워주시고 그들의 건강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은정어린 조치들을 취해주시는 다심하신 오보이의 뜨거운 사랑 속에 전쟁 로병들이 양독 온천문화 휴양지에 도착했습니다. 양독 온천문화 휴양지 봉사관리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그들을 친혈육의 정으로 따뜻이 맞이했습니다. 아름다운 산천 경계를 부감하는 유별한 쾌감을 체험할 수 있는 야외 온천장과 실내 온천장, 달걀 삶는 토 등은 온탕도 하고 독수도 맞으면서 온천 달걀의 별미를 맛보는 로병들로 풍성했습니다. 중앙예술경제선전대 등의 다채로운 공연은 휴양지의 분위기를 더욱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로병들은 출연자들과 함께 전시 가요들을 부르고 어깨춤도 들썩이면서 유쾌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봉사관리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열렬한 축하 속에 생일상을 받아 안으면서 전쟁 로병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지남없는 사랑과 은정만을 부어주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고마움의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양독 온천문화 휴양지에서 즐거운 나날을 보내는 전쟁 로병들은 오늘의 이 영광, 이 행복을 깊이 간직하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전승세대의 본분을 다해갈 요리에 넘쳐 있었습니다. 모든 근로자들을 현대 과학기술을 소유한 기술형의 인간, 지식형의 인간으로 준비시키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속에 최근 많은 단위들에서 과학기술 보급실 운영을 방법론 있게 진행해서 생산과 단위 발전에서 좋은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습니다. 평양 기초식품 공장에서 모든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과학기술 보급실 운영을 통해서 최신 과학기술을 부단히 습득하고 생산 활동에 적극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공장에서 생산하는 밀된장입니다. 우리 공장에서는 생산 공정의 현대화를 타고치는 것과 함께 노동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 과학기술 보급실 운영에 큰 힘을 놓고 공장에서는 직장별, 작업반별 과학기술 보급실 운영을 실속 있게 진행하는 과정에 정선 공정을 비롯한 밀된장 생산 공정들의 여러 건의 기술력 신안들을 도입해서 종전에 비해 제품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기술적 담보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평양 화력발전소에서도 과학기술 보급실 운영이 종업원들의 과학기술 지식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주고 단위의 과학기술력 제고를 위한 실제적인 계기로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종에 따른 자료들을 세분화해서 구축하는 사업, 먼저 선행시키고 자기 부문, 자기 직종에 대한 그런 지식을 배우는데 중심을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보급실 운영을 통해서 정말 무엇을 배웠는가, 또 새롭게 착상한 것은 무엇인가. 보급실 운영 계획을 더욱 세분화하고 5월에 2차 시험과 발표회를 통해서 청와와 평가 사업을 어김없이 진행하면서 과학기술 보급 사업에 대한 종업원들의 요리를 더욱 높이고 이 과정에 창안한 많은 기술력 신안들을 도입해서 전력 생산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평양 건설기계 공장에서는 과학기술 보급실 운영이 철저히 생산에서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 해결로 지향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종업원들이 자기 부문 자기 직종에 맞는 과학기술 지식을 습득하는 데 중심을 두고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술적 문제들과 자기 분야의 세계적 발전 추세를 깊이 연구하도록 하면서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만도 공장에서는 과학기술 보급실 운영을 통해서 나온 여러 건의 기술력 신안이 생산에 도입됐습니다. 우리 당이 위대한 연대의 승리자들로 높이 불러주며 떠받드는 전쟁 로병들 중에는 전하의 나날에는 피 흘려 싸웠고 전후에도 군복을 입고 한생 조국의 명예를 떨치는 군인 체육인들을 키워낸 94살의 공훈 체육인인 김창조 동지도 있습니다.
김창조 전쟁 로병을 유성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병은 체육인의 명예는 나라가 있어야 빛난다고 했습니다. 김창조 동지는 해방전에 체육을 하고 싶었지만 그의 아버지는 망국노의 자식이 무슨 체육인가, 외놈 깃발을 달고 경기장에 나가겠는가고 하면서 체육을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는 15살에 해방을 맞고서야 학교에서 체육을 하게 됐는데 인차 손꼽히는 체육 명수로 됐습니다. 미제가 침략전쟁을 일으켰을 당시 20살이었던 김창조 동지는 김철복, 허죽산 동지들을 비롯한 체육인들처럼 제일 먼저 전선에 탄원했습니다. 입대해서 5달 만에 통신병으로부터 전선사령부 통신중대장이 된 그는 전선사령부의 지휘통신을 보장하면서 수많은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김창조 동지는 그 수많은 전투 가운데서도 12명의 기수들이 희생되면서 고지후의 공화국기를 휘날린 가칠봉 전투의 세부 94살이 된 지금도 생생히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전후에도 군복을 입고 최전연 처소를 지키던 그는 1956년부터 28체육단 탁구 선수로 1960년부터는 탁구 감독으로 사업하게 됐습니다. 50여 년 전 28체육단 탁구 선수였던 공훈체육인 홍철 동지는 자기들이 경기장에 나설 때면 탁구채를 쥐어주며 가칠봉의 12명 기수들을 생각하라고 하던 김창조 감독 동지의 홍안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고 했습니다. 김창조 동지는 그때 조선인민군을 상징하는 28체육단의 군인 체육인들의 최대의 사명은 국제경기에서 우리의 국기를 휘날리고 고수경례를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김창조 동지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훈련장에서 만나 뵙던 때를 감회 깊이 추억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972년 8월 10일, 12일, 14일 그는 여러 차례 탁구 선수들의 훈련 모습도 보아주시며 세계적인 탁구 강자들을 키워낼 때 대해 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교실을 지상의 명령으로 받들고 전쟁 로병답게 세계적인 탁구 선수들을 키우는 데 한생을 바쳐왔습니다. 제33차, 제34차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연속 우승하여 저국의 영예를 떨친 박영순 선수의 경기 성과에는 그의 책임 감독이었던 김창조 전쟁 로병의 헌신적인 노력도 깃들어 있습니다. 52년 전 28체육단의 여자 탁구 주장이었던 로종숙 동지는 수년 동안 박영순 선수의 대상 선수로 생활하게 된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김창조 동지는 270여 개의 총탄과 파편자리가 있는 가칠봉의 공화국 깃발에는 지수를 옹호하다가 희생된 전우들의 피도 스며 있다고 하면서 비록 이름을 남기지 못했지만 그들의 위호는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의 전시대에 있는 국기와 함께 새겨져 있다고, 국제경기에 나가는 선수의 대상 선수가 되는 것은 국기를 옹호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공훈체육인 조영호 동지는 훈련에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조국해방전쟁 참전자인 김창조 책임감독이 해주던 가칠봉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떠올랐다고 하면서 김창조 동지는 책임감독이기 전에 전쟁 로병이었다고, 그에게서 전하의 용사들의 모습을 그려보며 훈련에 박차를 가했다고 했습니다. 한생 군복을 입고 나라의 탁구 발전에 이바지해온 그는 1명의 노력 영웅과 7명의 인민체육인, 12명의 공훈체육인,
11명의 탁구 감독들을 비롯한 수많은 체육 명수들과 탁구 선수들을 기원했습니다. 2014년 10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몸 가까이 불러주시고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 주신 김정동무도 그의 제자이면서 손자 며느리입니다. 한생 군인 체육인으로 복무한 94살의 김창조 로병 동지가 새 세대 군인 체육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선수가 국제 경기에서 동무들이 우리의 국기를 휘날리지 못한다면 이 깃발을 안고 쓰러진 전승 세대에게 죄되는 일이다. 군복 입은 체육인이라면 백병전에 나선 용사가 되라. 김창조 동지는 한생 군복을 입고 백병전에 나선 기수의 심정으로 나라의 탁구 발전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깡그리 바쳐갔습니다. 기자는 94살의 군복을 입고 중손잡볼이 되는 선수들과 함께 올려있는 로병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전쟁 로병 동지들은 전하의 나날 피와 목숨을 바친 영웅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 공화국의 체육 발전에서 주춧돌이 되고 밑거름이 돼준 영웅 세대라는 것을 다시금 새겼습니다. 우리의 국기가 세계의 하늘가에 휘날릴 때 엄숙히 거수경례를 하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전쟁 로병들의 정신을 이어 승리만을 떨쳐가는 우리의 군인 체육인들입니다. 우리 인민은 김창조 전쟁 로병 동지와 같은 전승세대 체육인들과 전쟁 로병들의 정신을 이어 승리만을 떨쳐가는 군인 체육인들에게 따뜻한 축복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생 소년들과 러시아 학생 소년들이 동해의 명승 성도원의 훈령이 꾸려진 아이들의 멋쟁이 궁전에 입소한 때로부터 기쁨과 즐거움 속에 야영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야영 기간 푸른 파도 설레는 바닷가와 실내 물놀이장, 체육유의 오락들로 흥겨운 야외 운동장 등에는 두 나라 학생 소년들의 희열과 낭만이 차넘쳤습니다. 희귀한 바다동물들이 보금자리를 종한 수족관과 조류사 등에서 그들은 황홀한 바다 세계와 풍부한 자연의 정취를 체험하며 보다 폭넓은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두 나라 학생 소년들은 잊지 못할 야영의 나날을 아름답고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했습니다. 서로 소년 친선 야영생들의 친선의 밤 모임이 국제 친선 소년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서로 소년 친선 야영에 참가한 러시아 야영생들이 올리는 편지가 낭독된 다음 해당 일꾼에게 정중히 전달됐습니다. 즐거운 야영의 나날을 보여주는 편지물 시청에 이어서 두 나라 학생 소년들의 련한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서로 소년 친선 야영은 두 나라 학생 소년들의 우정과 친선의 정을 보다 두터이 한 뜻깊은 계기로 됐습니다. 최근 여러 나라에서 폭우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중국의 호남성에서 27일부터 지속된 폭우로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해당 기상기관의 전환대에 의하면 폭우로 3개의 제방이 무너졌으며 그중 1개 제방은 약 80m나 터졌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주변 지역이 물에 잠기고 주민들이 긴급 소개됐다고 합니다. 또한 도로들이 차단됐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까렐리아 지역에서 29일 강한 폭우가 내려 피해가 났습니다. 폭우로 제방이 터지면서 제방 가까이에 있던 여러 채의 살림집이 파괴되고 10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수단의 북부 다르푸르주에서 계속되는 무장 분쟁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23일 현지 관계자가 전한 데 의하면 주 소재지 엘-파쉐르에서 지난 5월 10일 이래 정부군과 반정부 무장 세력 사이의 분쟁으로
적어도 600명이 목숨을 잃고 약 4,50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폭격 때문에 도시의 대다수 병원들이 문을 닫지 않으면 안 됐다고 합니다. 다음은 선진적인 물 정제 공정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우선 물을 활성 탄소가 들어있는 큰 탱크에 넣습니다. 활성 탄소는 구조적으로 구멍이 많고 강한 흡착력을 가지고 있어 물 속의 불순물들을 없애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음, 초보적으로 료가된 물을 0.01 마이크로미터의 미세한 구멍으로 이루어진 한외 료가 장치에 고압으로 통과시켜서 박테리아와 같은 병원체들을 제거합니다. 마지막 정제 단계에서는 적은 양의 염소를 넣는데 이렇게 하면 물 보관과 공급 시에 수질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기온과 습도가 높아서 일부 지역에서 폭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우선 기온 상태를 보면은 지난 29일까지는 전국 평균 최고 기온이 평년 정도거나 평년보다 약간 높은 상태가 지속됐습니다. 하지만 어제부터 전국 평균 최고 기온이 평년보다 2도 이상 높아지면서 어제와 오늘 함경남도의 여러 지역과 황해남북도, 강원도, 함경북도, 남포시의 일부 지역, 그리고 평양시, 자강도의 국부족 지역들에선 일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 일 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아서 폭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기온과 습도는 여전히 높아서 8월에 들어서서도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폭염 현상이 계속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폭염 현상이 나타날 때 야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복사열과 자외선에 의한 건강장애를 받지 않도록 모자와 눈보호 안경을 이용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며 노인들과 어린이들을 비롯해서 면역이 약한 사람들은 낮 동안에 야외 활동을 삼가하는 등 건강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들과 급양봉사망들에선 높은 기온과 습도에 의해서 음식물이 부패되지 않도록 위생대책을 잘 세워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폭염 현상이 나타날 때에는 논뼈들의 뿌리 썩은 병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농업부문에선 과학적인 물 관리 방법을 적용하는 것과 함께 용량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들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33도로서 어제와 같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6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평안북도를 위주로 북부의 일부 지역과 남부의 여러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평안북도와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북부 지역에 있는 장마전선과 약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안북도와 안주, 우시를 비롯한 평안남도와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때때로 비와 서낙비가 내리고 특히 평안북도의 국부족 지역에선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함경남도와 강원도, 함경북도의 바닷가 지역에선 주로 개겠습니다. 황해남북도와 강원도 내륙의 여러 지역과 개성시에서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사이에 산발적으로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려서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모레 전반적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예견되는 강수량은 평양시와 평안남도, 평안북도, 자강도의 남부 지역에서 50 내지 80mm, 특히 평안남북도의 국부족 지역에선 70 내지 100mm, 강원도와 함경남북도, 량강도, 라선시에서 5 내지 20mm, 그 밖의 지역은 20 내지 50mm입니다. 압록강과 청천강, 대동강 유역에서 예견되는 강수량은 40 내지 70mm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12도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폭염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천내 지방으로서 3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비가 내리고 오후와 밤 한때 전반쪽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6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이륙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성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그리고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계획했으나 새벽과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계획했으나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총진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계획했으나 오후와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함경 남북도 해상에서 강원도 해상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조선소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개었다가 흐리고 조선소해 해상에선 흐려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 남서풍이, 함경북도 해상에선 북동풍이 불겠습니다. 조선소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다가 점차 약해지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8월 2일부터 4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일에 장마전선과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서해안을 위주로 대부분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특히 평안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선 한때 폭우를 동반한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일에는 약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흐렸다가 개이고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폭염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4일에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소낙비가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리고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선 폭염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간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